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과 언니. 이과 언니 너무 이과 좋다. 언니. 매일매일 개발해야 되는 할당량이 AI한테서 내려온대요. 문제는 그게 진짜 12시간을 진짜 내내내 코딩을 해야만 잘 써올 수 있는 양이라는 거야. 언던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언던 사이언스. 언던. 아니 그 과학적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연구를 안 했으니까. 보이죠? 근데 또 쓰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일종의 선교 목적으로 왜 좋은 거 아니지 않나요? 한국어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영어 뭐 다국어로 또 완전 다른 시각이야. 선교 좋은 거 아니죠? 아니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무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무따 진행을 맡고 있는 언론기억심연대 권순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안 하고 저희가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인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야죠, 생각을 그래야죠. 하고요. 네, 저희 지난주에는 그 임소연 백가의 선생님과 함께 딥페이크와 기술 그리고 활동가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좀 진단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됐는데 장선 선생님은 지난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네. 역시 그 기술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을 조금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될 거냐면 이 두 분과 생성형 AI 기술과 기술 발전의 윤리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계시지만 당선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저희 테크페미에서 활동하시는 조경수 선생님 그리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활동하시는 김한희님 모셨는데요. 각자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저는 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과 언니. 이과 언니 너무 이과 좋다. 언니. 이과 언니들이시죠? 저희도 이과 언니로 통해요. 진짜. 그래요? 네. 아니 두분다 누구한테서 이과 언니. 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혼자. 저 문과인데. 네, 이과 출신이고요. 좀 과학기술과 사회 혹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고 뭐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잠깐 한 4년 정도 국회에서 좀 활동하면서 과학기술을 둘러싼 제도화라든지 좀 이제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조율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살짝 구경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름 얘기 안 하신 거죠? 네, 이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왜 이과인지. 무슨 출신을 왜 얘기해야 이과인지 얘기를 왜 모르잖아요. 이과신가요? 무슨 과신가요? 최소. 네. 어떤 대학에서 네. 네. 저 근데 되게 이과 중에 문과. 이과 아, 중인가요? 네, 산업경영학과. 산업경영은요. 근데 저 노조에서 전혀 일을 몰랐어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사용자들이 경영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잘 알고 그걸 알고. 노동조합에서 오. 아니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뭐 그닥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네. 열심히 하신. 네. 네, 이과 언니, 김한희 언니 모셨고요. 네, 또 소개. 저는 공대 언니입니다. 그럼. 공대 언니. 네, 이 문과 출신의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로 일을 한 지는 이제 한 13년 차? 네, 좀 날이 갈수록 힘들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에서 과학수사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과 페미니즘을 엮어서 활동한다라고 해서 테크 페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본격적인 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주제가 디지털 성범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두 분의 또 시각. 저희는 둘 다 문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관없이. 그러니까 양가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죠.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와 함께 올 것이 왔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냥 짧게.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이 왔다. 사실은 여성계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2019년, 20년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 케이팝 아이돌, 여성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2020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연되다가 이제 2024년에 진짜 이제 일반인들, 특히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공론화되면서 진짜 그 4년 전에 대응을 좀 잘했어도 너 이렇게까지 퍼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학기술 계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느끼셨던 이렇게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것 지난번에 지난번에 오셨던 두 분도 딱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어요. 예, 저도 들었어요. 언젠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계셨다. 근데 대응을 너무 못했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일단 저희 그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두 분 모셨으니까 저는 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뼛속까지 문과여서 딥페이크에 대한 기술과 이게 왜 이렇게 용이해진 건지, 그런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어떻게 이렇게 용이하게 제작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접할 수 있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 두 분께 먼저 그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한희 구조님한테 딥페이크 기술이 뭡니까? 네. 딥페이크? 네, 잘 설명해 주세요. 문과도 이해할 수 있게. 딥한 페이크? 굉장히 문과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때 누가 깊은 가짜 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네, 네, 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딥러닝 기술은 설명해 뭐죠? 딥러닝 그렇죠. 기술이 뭔지 몰라요.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네. 네, 넘겨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네. 이게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가짜를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은 생성형 AI랑은 좀 다른 로직이 알고리즘이기는 해요. 생성형 AI는 기존에 이제 강화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딥페이크는 어쨌든 데이터가 있잖아요. 합성할 원본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의 얼굴을 넣는 거라서 약간 추론의 영역? 그래서 여기에 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라 생성형 AI랑은 약간 기술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생성형 AI 강요에 이해돼.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만든다. 네. 딥러닝은 기존 걸 대체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합성하는 거죠. 네네네. 합성한다. 네네.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 맞아요, 합성하는 맞아요. 이런. 네네. 네네네. 그래서 요렇게.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잖아요. 맞아요, 딥페이크가. 맞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들었고요. 지난번 사전 미팅 때 제가 이 정도도 몰라요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은 딥러닝 설마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이 대 AI 시대에 각자의 기억이 다를 수 네. 있고 딥러닝과 이제 생성형 AI가 약간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네. 소개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딥페이크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설명을. 딥페이크요? 네, 딥페이크 기술. 딥한 가짜. 딥한 딥한 가짜. 딥한 가짜. 네. 네.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짜. 네. 가짜. 정말 딥한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딥해서 이게 가짜라는 걸 인식하기 어려운 이런 거
라고 문과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과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네.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것도 궁금하네. 이과적으로. 이과적인 설명은 네. 이쪽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저 문과생. 문과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과생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은 사실은 탐지 기술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학계에서도. 그게 사람 눈에는 이제 그렇게 어색한 걸 몰라도 이제 뭐 해상도를 바꿔 좀 더 본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반전시켜가지고 막 흑백으로만 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미묘하게 합성한 티가 나거든요. 정말 다른 데랑 다르게 얼굴만 딱 되게 매끄러운 표면이라던가 뭐 해상도가 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빛의 그게 다르다던가 이걸 다 잡아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탐지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딥페이크를 생성을 막 사람들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딥페이크인 걸 아는 게 탐지하는 건데 탐지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좀 아예 생성을 막아야지.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그렇게 대량 제작된 생성된 생성물이 포르노가 합성물이 합성물이 다 맞는 말이었는데. 어렵네요.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지금 어떻게 좀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으로 뭐 많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딥페이크 한창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지금은 또 많이 텔레그램 방이 다 없어져가지고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제 텔레그램에는 채팅방도 있지만 봇도 있고 채널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죠? 아시죠? 전 채팅방밖에 쓰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그 봇은 말 그대로 봇인데 이제 로봇 뭐라고 해요? 챗봇 같은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저도 저희가 봇은 진짜 정말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아는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봇이라고 하니까 뭐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일종의 챗봇 같은 건데 텔레그램 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메일이 왔을 때 이제 내 텔레그램으로 알람을 보내게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이제 텔레그램 봇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로직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 된 채팅방이 이제 챗봇인 거고 그리고 채널은 알려주는 공지 채널 같은 말 그대로 그런 건데 텔레그램의 채널은 거의 다 공개 채널이에요. 공개 채널.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그 봇이 있어요. 그 봇에 이제 접속을 해서 돈을 일정 정도 제공하고 사진을 주면 거기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근데 이 봇의 링크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이제 차단되고 방심이 차단되고 텔레그램 안에서도 차단하니까 이제 계속 차단되잖아요. 그럼 봇을 뭐 챗봇 1이었다가 챗봇 2였다가 챗봇 3이었다 이렇게 아이디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챗봇의 링크를 알려주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만 가입을 해놓으면 이제 그 채널 안에서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챗봇이 차단돼도 그냥 다른 게 또 생성되고 그걸 알려주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5월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7월까지는 그 채널이 이렇게 채널은 차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챗봇만 계속 차단됐어요. 그래서 채널을 차단해야 사실은 그런 챗봇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채널은 저도 이제 그걸 계속 신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챗봇이 없어지고 다른 챗봇이 나왔을 때 우리가 컴백했다. 우리는 항상 너의 곁에 있다. 메시지. 너희들 곁에 늘 있다. 너희 곁에 있다. 네. 그 너희가 누구야? 그러니까요. 되게 이거 원래 사랑스러운 말이어야 되는데 되게 너무 끔찍하다 생각. 끔찍하죠. 그 채널의 구독자가 30만 명이었어요. 와, 그래- 30만 명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해야 된다고 방심위에도 계속 신고하고 텔레그램에도 계속 메일 보내고 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네 저도 주변에서. 신고하고 친구들한테도 좀 뿌려서 근데 이게 또 막 공개적으로 뿌리면 또 홍보가 될까봐 못 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는 딥페이크에 반대하는 애다라는 애들한테만 내 링크를 해줘서 같이 메일로 이제 항의 메일 보내고 했더니 어느 순간 차단됐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일일이 항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맞아요.
지난번에 사전 미팅 때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 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줄줄이 계속 창들이 있는 거 보고서. 아, 그쵸. 너무 맞아요. 놀랐던 기억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전혀 쓸 줄 몰라도 그냥 돈만 내고 사진만 보내면 그냥 다 만들어주니까. 그때 그 얘기도 저는 좀 의미심장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손희정 선생님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사진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돈을 안 주고 사진만 내가 가지고 온 사진만 맞아요, 보내는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또 공짜로 해줄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저는 네, 그것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놀라웠거든요, 사실은. 아,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일단 무료고, 처음에는 무료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부터는 3,000원인가 이렇게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저렴하네요. 너무 저렴해요. 3,000원이면. 네, 그쵸. 너무 황당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내라 그래요. 예쁜 사람의 얼굴을 보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는 뭐 몇 만들어준다. 장 보내면 한 장은 만들어준다. 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보니까 다 돈을 안 내도 되는 게 다른 사람을 또 사진을 보내면 돈 안 내고 한번 뭐 해주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 기업 그런 그 데이터들이 거기 다 쌓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쵸, 사진이. 그쵸.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네.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태를 그래, 정말 그래서 그 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술은 죄가 없다. 기술은 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그건 꼭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은 죄가 없나요? 생각하시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흔히 많이 얘기하죠. 기술은 죄가 없다. 그걸 쓰는 사람이 문제다. 그렇죠. 예. 저는 기술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기술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까지 그 과정에 이미 그 기술에는 그거를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히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 기술을 개발하는지가 그 의도가 굉장히 명확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의도치 않은 이라고 표현하는 혹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어. 의도치 못했어.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기술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부차화하고 아주 작은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선한 용도로만 쓰일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기술이 도입되고 개발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많은 한계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2018년 그때 카이스트하고 한화 시스템이 뭐였더라? 국방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 하나랑요? 네, 한화 시스템이랑. 무기를 만드는. 무기. 네. 네. 하나 에어로 네. 이쪽하고는 이제 워낙 그쪽에서 이제 워낙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상 무기 개발에는 대학이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센터도 사실은 이제 무기 개발은 아니고 뭐 무인항법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국방 산업 분야의 물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전 세계 한 50여 명의 로봇과 인공지능 개발하시는 과학자분들이 한국이 카이스트가 지금 자율살상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율살상 무기. 네, 그러니까 킬러 로봇이죠. 네. 네. 자율살상 무기를 개발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주도했던 미국의 교수가
그 당시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사안을 보내서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답장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50여 명의 그런 개발자들이 같이 앞으로 카이스트와는 공동 연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콧하고 공개 사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제네요. 그렇죠. 우린 절대 같이 카이스트랑 말하라. 공동 연구 안 하겠다 이런 네, 거네요. 그렇죠. 네. 대단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들이 개발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답장을 했던 이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일단 이거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해왔습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네.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카이스트는 인권과 윤리적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연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죠. 이것을 담아서 답신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에 기여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차별을 낳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이 그걸 전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황우석 사태 맞아요. 때 워낙 그런 문제들이 이슈화 되고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 하나, 재밌을지 아닐지는 들어보시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이다. 그 미국의 해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놀러 가는 해변이 있었어요. 그냥 대중교통 한 방이면 쭉 가는. 그래서 서민들도 누구나 갈 수 있고 백인, 흑인,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되게 많이 가는 그런 해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도로를 요 모양 이제 수직 방향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굴다리를 만들었는데 굴다리 높이를 3m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3m? 네.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버스가 못 지나가는 거죠. 이럴 수가? 네, 그 후로 그 해변은 승용차로 갈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만 있는 해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계한 사람이 실제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굴다리 높이를 몇 미터로 설계할 거냐, 이거조차도 이 해변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이게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기술은 정말 개발하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출현하기까지 어떤 그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어떤 기술은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명확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술은 그걸 개발하는 것 혹은 그 기술 자체에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말씀도 다 하셨지만 이거 포르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됐던 기술이잖아요. 네. 그런 걸 또 개발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런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맞아요. 그 예 들어주신 건 재미있었습니다. 저 다행이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AI 커뮤니티에서는 네. 계속 또 이렇게 일반하면 안 되겠죠? 일부 AI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강조 네, 절대 네. 그럼요. 네, 일부 그럼요. 구성원들은 그러면 식칼도 규제해라. 식칼도 규제해라. 네, 무기니까. 네. 사람 죽이니까. 네, 사람도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 식칼도 못 만드냐? 과도도 못 만들어? 하면서 되게 눈점 흐리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AI로 되게 확장하더라고요. 아니 나 지금 딥페이크 얘기하는 건데 딥페이크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AI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딥페이크 하지 말라고. 딥페이크 하지 말라. 네. 근데 이제 딥페이크도 뭐 좋은 예가 있다 막 이러면서 뭐 가상 아나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건가? 네. 지난 회에 지난 차시에 우리 권순택님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아 가상 아나운서. 딥페이크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딥페이크의 좋은 점. 네. 뭐가?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거였는데 기술의 양면성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어떤 기술이든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딥페이크,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그걸 따져보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좋은 점이 뭐지? 라고 저희가 계속 따져봤는데 하나도 못 찾았거든요. 네. 좋은 점. 근데 또 쓰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그 일종의 선교 목적으로 왜 좋은 거 아니지 않나요? 한국어로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영어 뭐 다국어로 그 완전 다른 시각이야. 선교 좋은 거 아니죠? 아니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다국어로 이렇게 발표하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쉽게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팬님부터도 다국어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그리고 막 그 방송에서도 요새 많이 쓴다고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죠? 맞아요. 아나운서 아니어도 다른 네. 사람들도 쓴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AI 작가 노조도 뭐 AI와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네. 저기 미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헐리우드 파업 관련해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딥페이크가 됐든 아니면 페이크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생성형 AI가 됐든 어쨌든 뭔가 AI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노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이 어떻게 가치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 노동을 한 사람의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에 이제 헐리우드 파업에서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조합 이 이제 AI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말하자면 좀 더 광범위한 스태프 노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영어로 이아세. 왜 이야스예요? 아니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네네네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줄여서. 네. IATSE 해서 이아세라고 그냥 저는 부르는데 인터내셔널인가? 인터내셔널이라고 해봤자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 이제 미국령 땅들 뭐 이런 데를 포괄하는데 인터내셔널. 왜 노래 부르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러진 않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도 올해는 이제 그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게 기술이 활용될 때 그 기술이 활용되는 사회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나 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들이나 이 사람들의 권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사회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보면서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작가 노조에서는 이제 AI 도입을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도입 자체를. 근데 이제 합의한 거는 도입을 하되 AI가 생산한 건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요. 저작물이 아니다. 네, 그냥 자료다, 자료. 자료다. 그리고 심지어 제작사에서 작가한테 AI가 써낸 뭔가를 주고 이걸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써봐라고 의뢰했을 때 그렇게 해도 그 작가는 각색이 아니라 원작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AI가 쓴 것만 주고 다른 자료를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그냥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쓴 원작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을 받는 되게 걸로. 디테일하네요. 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배우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을 따서
뭔가 맞아요. 이렇게 그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딥페이크 기술이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죠. 네, 배우 그럴 수 있을 얼굴, 것 같아요. 얼굴로 네. 바꾸거나.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그걸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배우의 동의. 네, 네네. 너의 이 동작과 너의 모습을 모사해도 돼. 그러니까 그 복제본을 만들어도 되니 이거를 서면으로 배우 한 사람 한 사람 엑스트라까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서면으로 사인을 받아서 동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사용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들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할 되고 때마다. 이 컷에 사용하겠다, 네. 저 컷에 하겠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지불하는 대가를 임금으로 봐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본다는 건 뭐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뭐 기타 등등 이제 임금성 복지 요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배우가 사망한 후에는 배우 조합이나 유가족한테 그 권리가 가서 똑같이 그 배우 조합이나 유가족한테 동의를 받아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초상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걸 복제본 레플리카를 만드는 노동과 사용할 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하는 이런 합의를 한 게 이제 작년 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맥락에서 도입되고 사용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기술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술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출현하고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의도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다라고 보는 편이죠.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초상권에 대한 생각은 엄청 이제 강화됐죠. 강화됐고 너무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로 그러니까요. 무한 복제되는 건 정말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고 딥페이크 이해가 안 AI. 가죠. 지금 누군가의 얼굴, 누군가의 신체를 붙이는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사람이 직접 할 때와 기술이 개입될 때 사람들의 그 감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실제로 하는 전쟁은 굉장히 참혹하지만 전쟁을 실제로 사실상 전쟁인 그런 게임은 굉장히 그냥 즐기잖아요. 별 생각 없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초상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내 초상권을 함부로 썼어 이거랑 이 기술이 물론 그 기술 뒤에 누군가 사람이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내 초상권을 함부로 썼어 이때랑 너무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는 스노우나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데서 내 얼굴을 다른 거랑 합성해서 해보는 이렇게 좀 만들어보는 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쵸. 다 자기 SNS에 올리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놀랐던 건 그때 자기 얼굴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서비스들에서. 이제 스노우든 이제 카카오 웹툰이든 그 네이버 웹툰이든 이런 데서 그런 걸 만들어줄 때 이게 너의 얼굴이야 아니면 딴 사람 얼굴이야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딥페이크해서 이제 바로 만화 캐릭터를 닮은 내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치어리더가 된 내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에서 이미 이걸 놀이문화로 삼고 이걸 재미 요소로서 남의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절차 없이 그냥 만들어서 주고 그 문화를 사실은 조장하는 게 사실 저 IT 서비스의 책임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때 연예인들 얼굴 진짜 많이 넣어서 맞아요. 그랬잖아요. 남의 얼굴 왜 넣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온 거 아니야?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얼굴과 가장 닮은 연예인.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었어요. 내가 누굴 닮았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예인, 그 업체는 그 연예인의 그 초상권을 주는 지불했나?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안 했을 것 확인해보고 같아요. 싶어요. 네. 확인해서 알려.
후속까지. 네. 어떤 후속으로. 말씀하신 아나운서 그 딥페이크 아나운서들 네네. 그 이야기를 어제 잠깐 들었는데 지역 어디 민망해서 그거를 회장님이 지시로 시작을 했대요. 오. 네, 시작을 했었는데 딥페이크. 네, 딥페이크로 이제 딥페이크 아나운서가 이제 직접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걸 해봤는데 그게 되게 복잡한 아직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된 그쵸, 건 그쵸. 아니어서 그 아나운서가 아니라 다른 기자가 그거를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 목소리나 아니면 그 모션 이런 걸 다 따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기자는 일이 2배로 늘어나고 그냥 자기 리포트하면 되는데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고 해서 나중에 그 회장님이 그냥 그만두라고 했더라고. 근데 오히려 언론사에서는 그래서 그거보다 그런 아나운서,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보여지는 그런 거보다는 내부 소리. 인사평가? 인사평가? 이런 걸 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하죠? 이 AI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해고다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딱 열면 이렇게 AI가 나와가지고 너의 거다. 이렇게 등급 매기잖아요. 네. 그 사원들이 등급 아. 그 AI 평가를- 면접도 네, 네, 아, AI 맞아요. 면접도. AI 평가도 있어요 또? 네. 재직자가? 아니 재직자가 아니라 네. AI가 신입사원. 재직자를 네. 혹은 평가한다. 신입사원 면접 오. AI가 면접을 요즘엔 하는 거죠. 기업들이 대부분이 1차 면접은 다 아, 기계로 그쵸. 맞아요. AI로 다 걸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직자 평가도 그렇게 하나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되게 신기한 거는 오히려 직원들이 더 바랬대요. 기자 PD들이 그게 더 공정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오.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놀랐어요. 그렇구나. 기자들 어떻게 평가하는데요? 그럼 저도 리포트 평가 이렇게해서 기준이 리포트 하나? 있겠죠. 오늘 날씨 정확히 전해드리다 잘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은 언론사뿐만 네.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꽤 그렇게 한다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저도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음. 되게 큰 회사에서 큰 회사에 제 아는 오빠가 취업했거든요. 이직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로. 그래서 축하해. 뭐 한턱사 막 이랬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매일매일 개발해야 되는 할당량이 AI한테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코드 수가 나 사장님. 그게 이제 딱 정확히 이제 하루치를 딱딱딱 주는데 문제는 그게 진짜 12시간을 진짜 내내내 코딩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진짜 어머. 진짜 밥도 못 먹고 그것만 해야 겨우 하루치 딱 끝내서 할당량 채우고 또 할당량 채우고 그래서 자기 진짜 너무 힘들다고 너무 하더니 3달 만에 이직하더라고 또 다른 데로. 어머. 그래서- AI 사장님이 네. AI 그래서 직장 상사. 그래서 거긴 팀이 없대요. 그러니까 팀장을 관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자체를 AI가 하는 형태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서 그 그렇게 가능하지? 할당량의 네. 기준은 기존 직원들이 했던 데이터. 아. 네, 기존 직원들이 하루에 얼마치 했었는지를 다 그거를 기록하니까 그게 데이터가 그 이전의 돼서. 맥락이 중요하다니까. 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12시간을 꼬박 일한 거잖아. 아니 그렇게 맞아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AI도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네. 진짜. 기계가 개인의 책임을 좀 가리고 있다. 자율생산 무기가 완전 네, 그런 네. 거네. 그런 거죠. 그런- 개인의 책임을 지우고, 그러니까 인간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작동하는, 살상하는 무기니까.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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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데스카. 아니 그 자율술상 무기를 예로 드는 건 사실 네. 너무 끔찍해가지고. 맞아요. 끔찍하긴 그 해요. 로봇. 딴 얘기 하나만 더 네. 해요. 네네네. 아, 다 하세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킬 거고 어떤 기술은 덜 발전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던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언던. 있다고 언던 사이언스. 언던. 되어지지 않은 네, 던의 반대말.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수행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연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혹은 어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밀양 송전탑 투쟁했을 때 그쵸. 예, 송전탑이 혹은 고압전선이 그 사람에게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 연구가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술이 어떻게 그 기업에게 이윤을 갖다 줄 것인가는 굉장히 많이 맞아요. 연구를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예, 산재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한 2010년 조금 전, 네, 2007년, 8년이었나요? 그 황혜민 씨가 네.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이제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하면서 이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2012년 9월 20일에 아직도 이제 삼성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여러 차례 그 조사를 했지만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와 공정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임직원의 건강을 볼모로 돈을 벌 생각이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조차도 아니 그 과학적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제대로 연구를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밝혀진 거군요. 이게 산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저개발 국가에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는데 쓰이는 예산보다 다이어트 약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몇천 배 더 많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R&D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이냐,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이제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AI를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어떤 노동이 얼마나 자동화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노동을 자동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어떤 노동을 기계가 하고 어떤 노동을 사람이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농촌의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굉장히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시간 내서 찾아가거나 아니면 돌봄 노동자가 가서 이제 돌보거나 이러는데 더 투자하기보다는 효도리를 만들고. 그렇죠. 네. 네, 효도 로봇을 이렇게 갖다 줬잖아요. 150만 원. 네. 지자체 예산을 150만 원이요? 네네. 한 대에 150만 원. 아 진짜요? 예. 소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요. 150만 원.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150만 원을 써서 효돌이. 이렇게 주고 그 아이 뭐죠? 효돌이. 네. 효돌이가 그 로봇이 아이 인형 효돌이. 로봇이 이제 그 어르신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그걸 위해서 지원하고. 예산을 맞아요. 투입하고 막 이렇게까지 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로울 틈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정말 공공병원을 짓고 뭐 서울시립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고 시설 인프라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건강닥터 손목시계 이런 거 줘가지고 각자 자기가 이제 건강을 돌보게 스스로 만들고. 관리. 이 대의료 파업 시대에 건강은 너네가 알아서 시계로 관리해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돼.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걸 기술이 하고 어떤 걸 사람이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일자리의 문제, 노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거를 굉장히 개인의 책임으로 맞아요. 이제 넘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기술 지원했잖아. 알아서 관리해. 예. 효도도 효도도 알아. 아니 외로움도 알아서 해.
이런 이제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부분,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되게 이 기술을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그런 개인이 생각이 드는 책임지고 개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이 기술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고립되게 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충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계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근데 많은데. 실제로 과학기술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과 예산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탄소 배출 많아. 어떻게? 기술로 해결해. 탄소 포집해. 뭐 이런 탄소 포집 또 기술 기술 개발을 하고 개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탄소 배출을 덜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힘드니까 그게 개인이 너무 많은 걸 또 막 이게 공동체 차원에서 막 너무 안 하던 거 하라고 하니까 또 그런 건 하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도 싶지 않아서. 네. 돈이 안 되고 그렇죠. 뭐 네. 그리고 기업은 계속 생산 활동을 해서 맞아, 뭘 팔아서 맞아. 이윤을 얻어야 되겠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맥락을 쏙 빼놓고 기술만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기술 개발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소모적이다. 소모적이고 결국 저는 이제 이 딥페이크 사태도 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 개발해. 좀 더 똑같이, 좀 더 똑같이. 좀 이거는 좀 불완전하고 어색한데 그러면 좀 더 똑같이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속도를 계속 높여가는 기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말씀 들으면서 좀 해봤고요. 네. 조금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좀 이제 문과로서 도움이 되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하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있다면 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노동 쪽은 그래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기술과 노동의 문제가 비단 대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너무 즐겁지 않은 목소리로 즐거운 시간. 기가 막히는 나는. 기회가 아니고 기회가 아니니까 아니 사실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즐거운 걸 즐겁다고 표현 못 하겠어. 그래요? 괜찮으시고 화면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인가 이걸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만 올인하는 사회가 어떤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게 만드는가 이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인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채널이 아니어서 채널을 고정할 수 좋아요. 그거죠. 유튜브 구독. 조태꾸알. 네. 조태꾸알. 네, 조태꾸알.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 5시 업로드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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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